김희정과의 접근 가능한 과학자 10명이 실종됐어. 이게 연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연일까? 난 우연이었으면 좋겠어. 꽤 심각한 일이네. 외계인은 정말 존재해?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에어리어 51에 보관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3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찾지 못하게 계획한 것 같다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에겐 최소한 10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일부는 사망했고 일부는 실종됐으며 모두 핵 우주 기술과 명백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BI와 백악관도 조사에 나섰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불운하고 서로 관련 없는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훨씬 더 사악하고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신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연 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퇴역한 공군 소장 한 명이 한낮에 집을 나섭니다. 윌리엄 닐 맥캐슬링, 68세입니다. 34년 동안 그는 미국 군대가 보유한 가장 민감한 기술들, 즉 우주공학, 우주 관련 조달, 국가정찰국 등에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정찰위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연구소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는 오랫동안 로즈웰 사건 잔해가 보관된 곳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음모론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따르면 맥캐슬리는 바로 이 기지에서 그녀의 말로는 매우 기밀스러운 프로그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갔다 안 돌아오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그는 휴대폰, 처방안경, 스마트워치를 카운터에 두고 아내가 모르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목격자와 영상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몇 시간 후 911에 전화했으며 저희가 그 통화 녹음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911 접수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죠.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3시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찾지 못하게 계획한 것 같다는 증거가 있어요. 핸드폰도 두고 갔고 옷도 갈아입었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두고 두고 간 건데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핸드폰을 꺼두고 두고 간 것 같아요.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맥캐슬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3년 이후로 미국의 핵 및 항공우주 연구와 관련된 최소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이건 지난달 조사를 발표한 하원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혜성과 소행성을 연구하던 나사 JPL 과학자가 2023년에 사망했어요. 사인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첨단 미사일에 쓰이는 최첨단 금속을 발명한 로켓 과학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하이킹 중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로 핵융합 에너지를 혁신하기 직전이었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12살 딸 이 그를 발견했어요. 먼 행성에서 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천체 물리학자가 사막 지역의 집 현관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일부 이름들일 뿐입니다.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밀 자료, 핵 물질, 항공 우주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10명의 과학자들 이 실종되었거나 지난 몇 달 사이에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일들이 연관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연이길 바라지만 일주일 반 안에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방금 그 주제로 회의했습니다. 꽤 심각한 일입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우연인지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들 중 일부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것이 외국의 소행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FBI가 이제 연관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과학자들도 인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실종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이 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려진 사실, 모르는 점, 정부가 밝히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경사, FBI 대테러 전문가 출신 민간 조사관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에 대응했던 인물로 이번 수사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원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에너지부, 국방부, FBI, 나사에 서한을 보냈고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핵 기밀이나 로켓 기술과 관련된 최소 10명의 인물이 사망하거나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4월 말까지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은 그 수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인용하자면 이러한 사망과 실종은 미국 국가안보와 과학적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인력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연결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여러 주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목록에 있는 가장 이른 사건은 2023년 7월입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 59세. 미국 천문학회에 따르면 그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서 거의 25년 동안 근무하며 해성과 소행성을 전문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트 프로젝트와 딥스페이스 원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딸 줄리아 힉스는 CNN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다른 사건들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지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2024년 7월 프랑크 마이발트 61세 JPL의 독일 태생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그는 우주 및 과학 연구 분야에서 눈부신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 역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부검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점이 이례적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즘 많은 미국인들이 비지로 힘들어한다는 헤드라인을 자주 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재정 수치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늘어나는 잔액, 수수료, 최소 결제 금액. 하지만 꼭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스폰서 PDS댄은 수십만 명이 빚에서 벗어나 금액을 줄이고 통제권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의료비 등 PDS댄은 맞춤형 옵션으로 빠른 상환을 돕고 최소 신용점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돈이 다시 여러분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더 기다리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지금 시작해 해결하세요. 숫자가 보이면 바로 행동해 30초 만에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pdsnet.com/sidebar에서 무료 맞춤 평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받아보세요. 그 주소는 pdsdebt.com/sidebar입니다. pdsdebt.com/sidebar. 2025년 5월 앤서니 차베즈 78세 은퇴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어요. 그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을 개발한 곳이죠. 로스앨러모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뉴멕시코 자택에서 사라졌고 차, 휴대폰, 지갑, 열쇠를 모두 두고 갔습니다. 철저한 수색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의 흔적도 떠날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 칼 버클랜드는 CNN에 당국이 이제야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6월 민감한 연구와 관련된 두 사람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첫 번째는 멜리사 카시우스 53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행정보조원이었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를 걷는 모습이 목격됐었으며 집에서는 초기화된 휴대전화와 열쇠,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딸은 MBC 데이트라인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니카 하신토레자 60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재료 가공 책임자입니다. LA 매거진에 따르면 그녀는 요가 모임 2명과 엔젤레스 구교림에서 하이킹 중 실종됐으며 수색 때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LA 매거진에 그녀는 가족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백악관과 FBI 모두 가족에게 실종 관련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새로 밝힌 점이 있습니다. 뉴스위크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레자라는 사람이 몬델로이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첨단 미사일과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최첨단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는 미 공군 연구소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연구소는 윌리엄 맥캐슬란이라는 은퇴한 장군이 한때 지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2025년 8월 스티븐 가르시아 48세 엘버커키에 있는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에
정부 계약업체의 직원이라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습니다. 그 시설은 미국의 핵무기에 들어가는 비핵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합니다. 가르시아는 자산관리인으로 최고 보안인가와 기밀 장비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만 소지한 채 엘버쿠키 자택에서 도보로 떠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2025년 12월 누노 로레로 47세 포르투갈인 MIT 핵과학 및 공학 교수. 그는 MIT 플라즈마 과학 및 핵융합센터 소장으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맡았습니다. 제시카 리드 크라우스 기자가 경찰 보고서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히 전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12월 15일 클라우디오 발렌테라는 남성이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 있는 루에로의 집 근처에 회색 닛산 센트라를 주차했고 몇 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노란색 반사 안전조끼를 입고 바코드가 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루에로의 12살 딸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따라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그 후 3번 또는 4번의 총성을 들었고 다시 현관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렌테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그 집단 총격 사건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주한 지 닷새 만에 그는 뉴햄프셔주 세일럼에 있는 창고 안에서 스스로 쏜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발렌테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포르투갈에서 루레로와 같은 대학 과정에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칼 그릴마르는 캐나다 출신의 칼텍 천체 물리학자로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먼 행성에서 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우주 지도를 그리는 방식을 바꾼 은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2월 16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당국에 따르면 그릴마르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75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라노입니다. 그는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29세 프레디 스나이더가 살인, 차량 탈취,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 기소됐으며 200만 달러 보석금으로 구금 중입니다. 경찰은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남성이 서로 알았는지 이번 총격이 표적 범행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같은 달인 2월 27일 앞서 말씀드린 은퇴한 투스타 장군 윌리엄 닐 맥캐슬란의 경우입니다. 버날리오 카운티 셰리프북에 따르면 오전 10시쯤 수리공이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전 11시 10분 병원 진료로 집을 나섰고 오후 12시 4분 돌아오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안경, 스마트워치도 두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38 구경 리볼버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뇌와 몸이 더 나빠지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신고 접수자에게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CNN에 남편이 오래된 비밀을 빼내기 위해 납치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고 목격도 없었고 영상도 없었으며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제이슨 토마스 48세 노바티스의 제약 연구원으로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매사추세츠주 웨이크필드의 호수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실종되기 직전에 그의 부모님 2분 모두 연이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매튜 제임스 설리번 전 공군 정보장교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5월에 사고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UFO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한 지 몇 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릭 버리슨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에서 그의 자살을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2주 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심스럽게도 마치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이미 에스트리지 34세 엘라베마 헌츠빌에 위치한 이색 과학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양자 컴퓨팅과 중력 변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롤링스톤에 따르면 그녀는 2020년 장황한 인터뷰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CNN에 과학자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 일에 대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르블랑 29세 나사 핵 과학자는 지난해 엘라베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링 리 2021년에 7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반중력 물리학자입니다. 두 이름 모두 버를슨 하원 의원이 조사 대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명인 거죠? 그중 10명 은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이들은 핵 연구, 항공우주, 기밀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외국 작전이라 하고 FBI가 연관성 조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잔 맥캐슬란 윌커슨, 즉 장군의 아내도 UFO 이론을 농담 삼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그에 대한 소식이 없으니 외계인들이 그를 모선으로 데려갔다는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샌디아 산맥 위에 모선이 떠 있었다는 목격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UFO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음모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한 팟캐스트에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본 적은 없고 에어리어 51이나 지하시설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있다면 미국 대통령에게도 숨겨진 큰 음모일 거라고 했죠. 그 발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통계적으로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어딘가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만 태양계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우연과 패턴, 그리고 첩보 활동과 단순한 비극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슈턴 팩 사설 탐정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FBI와 대통령, 하원 감독위원회까지 모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는 나라 최고의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복잡하고 본격적인 FBI 조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표현한다면 일종의 엑스파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해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상하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FBI가 이 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마크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황들을 엮어보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건을 조사한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법 집행기관에 있었을 때 그리고 FBI 타스크포스에서 지역 수사관으로 일할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얻을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48분, 45분짜리 CSI나 SVU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사건이 그 시간 안에 깔끔하게 해결되죠. 하지만 그건 현실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FBI는 세계 최고의 연방 법 집행 기관이죠. FBI에는 지식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많고 다양한 도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의 방첩 공작이나 외국 국가가 우리 측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암살이나 납치를 벌이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우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우선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전 FBI 부국장 크리스 스웨커는 데일리 메일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모두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르슨 의원은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핵, 첨단 무기, 우주 분야에서 경쟁 중인데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속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외국 단체나 외국 세력의 소행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 일이 주목받을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맥캐슬린 사건만이 정말로 이 일에 불을 붙였고 모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외국 정보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흔히 하는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과학자들을 납치하거나 데려가거나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면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런 류의 작전들이 흔한 편인가요? 우리가 미국의 적인 외국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시다시피 우리도 아마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왔고 협력해왔을 거예요. 표적 암살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즉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표적 암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대리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교정규칙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덕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워싱턴 DC의 최고위층,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들과 경력 관료들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만약 당신이 외국 국가라면 왜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으려 하는지 동기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모든 것들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봤고 그중 3가지가 특히 독특하고 흥미로워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보 출처와 방법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이미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대외 방첩 수사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와 아직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수사나 체계를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다른 고도의 보안 인가를 받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지금도 그들을 감시하면서 무언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유들을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처나 방법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연방정부의 최고위층과 연방법 집행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특정 사안들, 특히 첨단 기술과 핵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보 체계와 여러 겹의 보안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는 장일이 이 상황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보면 여러 명이 핵 항공우주 연구에 관여하고 있지만 실종이나 살인, 자연사, 자살, 사고 등 어떤 이유든 간에 일부는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단지 공통된 연결고리나 같은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 중 몇몇은 꽤 빠르게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건의 살인사건, 즉 살인들이 발생했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지도부가 FBI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FBI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FBI가 조사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이 조사에서 들어야 할 내용을 신뢰하고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이건 몇 주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사람들로 구성된 팀과 기술, 그리고 이미 갖추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가장 흥미로운 사건, 제가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사건은 로스앨러모스와 연관된 3사람의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그곳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핵기술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핵시대의 발상지입니다. 저는 거기엔 연결고리가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상해 보여도 사실을 파악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죠. 이 사람은 불행히 범죄의 희생자였고 일이 꽤 빨리 끝났습니다. 맥케즘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투스타 장군이 있습니다. 런출리 씨는 집을 나서면서 휴대폰과 안경을 주고 옷을 갈아입고 사라집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우 계획적으로 행동한 듯 보였고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 했으며 권총도 소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그가 평소 등산 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는 활동적이었습니다. 아내는 911 신고 접수자에게 남편이 내 뇌와 몸이 계속 나빠지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해킹된 위키리크스 이메일에서 라이트 패터슨과 로주에 관련 내용에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톰 드롱의 UFO 연구에 자문했습니다. 맥케즘 사건이 아마도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군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이렇게 고위급인 투스타 장군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봐요. 만약 그 사람이 통증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냥 걸어서 권총 하나만 들고 긴 등산을 나갔다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는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톰 드론과 로즈웨든과 연관성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나요? 이 정보는 이미 수십 년간 공개돼 있었잖아요. 제 말은 밥 라자르는 80년대 후반 라스베이거스에서 조지 네벡에 이미 이 모든 걸 뉴스로 유출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는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기가 뭘까요? 뭔가 더 있는 건가요? UFO와 UAP 자료 공개를 발표하고 나서 그가 사라진 건가요? 사람들은 아직 확실한 연관성이 없지만 연관성을 찾으려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사건의 타이밍이 흥미롭다는 점이 반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타이밍이 흥미롭죠. 저는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단순한 설명이 보통 정답이잖아요. 모든 일이 음모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음모를 놓치거나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음모를 말이죠. 그런 음모들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술과 인터넷이 음모론의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그 장군이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업적을 남기고 놀라운 경력을 쌓았다면 그건 잠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외계 생명체 또는 초지구적 존재라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물학적 물질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이를 인정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조사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조사로 질문의 답을 얻길 바랍니다. 연결고리를 언급하셨죠? 맥캐슬린은 모니카 레자의 미사일 금속 프로젝트 자금을 감독한 듯합니다. 레자, 힉스, 마이월드는 모두 JPL에서 일했습니다. 카시오스, 차베스, 이 둘은 모두 로스엘로모스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하나요? 그리고 혹시 방해를 받게 될까요? 만약 높은 수준의 보안인가가 필요한 1급 기밀 정보를 말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수사관들이 그들이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완전한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 사건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다시피 그러니까 FBI의 모든 요원들은 최고 기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들은 SAP 프로그램, 즉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구분해서 관리하죠. 특히 핵, 미사일 기술, 첨단 무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결국 여기서 실종자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안인가가 필요하죠? 어떤 SAP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요원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뭔가요? 우리는 어떤 국가나 악의적인 세력이 우리 군대와 정부의 무기 체계 내 특정 프로그램에 속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살인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살해당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질문들에 답하려면 어떤 기밀 접근 권한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누누 로레로는 MIT 핵융합 과학자였으며 포르투갈 출신 옛 동급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동급생은 브라운 대학교 총기 난사도 일으켰고 범인은 사망했으며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도 포함해주세요. 천체 물리학자 칼 그릴마이어가 집 앞 베란다에서 총에 맞았고 용의자는 체포됐으나 둘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그냥 넘기시나요?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조사해 볼 수는 있죠. 결국 시간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FBI가 이런 일에 대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별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수사관들에게 이런 사건을 조사할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도 문제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처럼 보여도 말이죠. 브라운 총격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용의자의 주변을 깊이 파헤쳐보고 어디와 연관돼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FBI의 대형 퓨전 센터에서 거대한 연관 차트가 만들어지고 분석가들이 모든 사람을 보드에 올려 정보를 입력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사관들이 연관성을 파악하고 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지만 상관관계가 항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총을 맞은 사람, 그의 아파트 현관에서 총을 맞은 사람, 구금되어 체포된 용의자들은 그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는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답에도 만족하지 않고 음모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엑스파일 세계가 있고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하원 감독위원회는 4월 20일에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4월 15일에 이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했죠. 대통령은 열흘 안에 답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개 발언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저 언론을 위한 발언일 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 무례를 드릴 생각은 없지만 이런 답을 일주일 반 만에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반 정도 지나면 최고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브리핑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렇고 이 사건들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는 식의 브리핑이죠. 하지만 일주일 반 만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FBI가 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일주일 반 만에 답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거나 정확할 수는 있지만 둘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 줄리아 힉스, 리처드 에스트리지, 수잔 맥캐슬랜드, 윌커슨 이분들 모두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길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과학자도 죽는다. 그들도 인간이다. 실종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다 연결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수사관들은 가족들이 하는 이런 말을 얼마나 고려하나요? 당연히 고려해야죠. 가족이 제일 잘 아는데 인터넷에 낯선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 사람들 삶의 깊은 비밀은 모릅니다. 과학자와 군인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을 봤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냥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하니 애도와 슬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고 이런 음모론들과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분들은 피해자로서 좌절하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외국 국가나 외국 세력 혹은 전반적인 테러 위협이 우리 국민이나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네,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싶은 것이고 또 여기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말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기이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 일부는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힉스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LA 검시반이 밝혔지만 그 원인은 타임즈가 기록을 입수하기 전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는 프랭크 메이월의 경우 공식적으로 부검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데일리 메일의 보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마음에 걸리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게 걱정되나요? 아니면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게 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할 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검은 보통 살인 사건이나 의심스러운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뭔가 이상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몸에 이상이 생겨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부검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사망 기록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보공개법 FOIA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개 기록이나 오픈소스 정보에는 그런 내용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사망 기록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에이미 에스트리지는 양구했습니다. 에이미 에스트리지는 UFO 공개 관련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며 34세에 사망했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전 나사 과학자인 분은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튜 설리번 공군 정보장교는 UFO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벌슨 하원 의원이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FBI는 그들이 수사 중인지 아닌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 말은 이것도 결국 질문이 되죠.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수사나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도해야 할 삶의 다른 모든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이 이 사후 보고서를 발표할 때
우리가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알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지 않다고 항상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로 일하며 그런 모습을 자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고 해도 다음날 마음을 바꾸기도 했죠.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로 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처럼요. 이런 일은 이 나라에서 항상 일어나요. 매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우연히도 공군 정보장교였던 거죠. 이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딸이었고 그녀 자신도 과학자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나사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의문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맞죠? 맥케슬린이나 가르시아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잠적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시신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제 말은 같은 업계 사람들의 실종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이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죠. 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거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이 사람들을 좀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이 수사관들에게 답을 얻으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외곽에 있는 앤젤레스 구규림에 들어갔다가 사라진다면 예를 들어 당신에게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넘어지거나 건강 문제를 겪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대자연이 그 지역을 어떻게 스스로 정화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냥을 해본 적이 없다면 사냥꾼인 제 경험상 죽은 동물은 24시간도 심지어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코요테나 퓨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동물들에 의해 완전히 뜯겨나가 버립니다. 뉴멕시코 에버커키에서 집을 나와 고지대 사막으로 걸어가면 당신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냥꾼이나 ATV를 타는 사람이 지갑을 발견하거나 총을 발견하거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도시로 나가서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수사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야생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일을 했고 자연은 자연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걸 우리는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일종의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디즈니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자연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호모사피엔스든 말이든 한번 쓰러지면 그 시스템, 즉 사체를 뜯어먹는 동물들이 결국 달려들 겁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시튼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시고 제 뉴스, 네이션쇼, 제스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